낮은 하수도 보급률로 수세식 화장실 없는 집 많다. 일본 뉴스. 선진 경제대국 일본이라고 자랑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모든 면에서 다른 선진국에 뒤처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 인프라 면에서는 도저히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낙후된 사례로 하수도와 전신주 두 가지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문제입니다. 현재 일본의 전체 하수도 보급률은 약 80%로 유럽의 보급률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지방에서는 50%도 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심한 곳이 시코쿠 지역으로 4개 현 중 3개 현이 50%를 밑돌고 있습니다. 가장 심한 도쿠시마 현은 18.7%, 고치 현은 41.2%로 이들 현 주민의 대부분은 하수도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방의 인프라 정비 지연은 결국 도쿄 주변 집중을 초래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수도 정비가 늦어지는 것은 당연히 주거 환경에도 영향을 미쳐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집이 많다고 합니다. OECD 회원국 중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집의 비율이 높은 순서를 보면 일본은 6번째로 높습니다. 높은 순위의 국가들은 남미, 구공산권 국가 등 사회 인프라 정비가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 있는 나라들 뿐입니다. 일본과 비슷한 주거 환경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와 비교해도 일본은 높은 순위입니다. 우리나라의 2020년 기준 하수도 보급률은 94.5%입니다.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시 100%, 가장 낮은 지역은 충청남도 81.8%입니다. 나쁜 면에서는 앞서려고 일본과 경쟁하는 사이인 우리나라가 그나마 하수도 보급률에서는 앞서서 다행입니다. 다음은 전신주 문제입니다. 일본에서는 전신주가 서 있고 전선이 연결되어 늘어서 있는 것을 없어서는 안 되는 설비라는 인식이 강해 길거리에 전신주가 있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은 도시 미관과 안전을 위해 선진국들은 거의 전선이 땅속에 묻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말입니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가까운 국가인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는 거의 무전지화를 달성하고 있으며 홍콩도 100% 가까운 무전지화가 진행 중입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도 30%를 넘지만 일본은 도쿄 8%, 오사카 6%로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2022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서울시의 전선 지중화율은 61.6%입니다. 물론 재정 자립도가 낮은 동대문구는 34.5%입니다. 일본 사회는 무전지화는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일본에서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고 말하지만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인식입니다. 지진과 태풍이 많은 일본에서 재해가 닥쳤을 때 전신주는 주민들에게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실제로 재해 현장에서는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나지만 복구에는 오랜 시간이 걸려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한신 아와지 대지진이 발생한 후 무전지화를 주장했지만 30년이 다 되어도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사회 인프라 사업에 전혀 돈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진국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는데도 전선의 지중화라는 중요한 사회 인프라가 전혀 정비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인 전선 지중화 사업은 예면했지만 일본의 민영화된 전기요금은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일본은 선진국 중 독일 다음으로 전기요금이 비쌉니다. 하지만 독일의 전기요금이 비싼 이유는 환경을 중시하는 국가정책상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비를 전기요금에 부담시키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일본의 전기요금이 가장 비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프랑스, 영국도 독일과 같은 이유로 전기요금이 비쌉니다. 거액의 공공사업비 투자와 비싼 전기요금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으로서 최소한의 사회 인프라인 전선, 지중화가 전혀 진척되지 않는 이유를 일본 언론에서는 정치인과
지역기업의 유착으로 보고 있습니다. 8월 22일 슈에이샤 온라인에서 보도한 충격 시코쿠에 있는 현의 하수도 보급률은 18.7%, 전국적으로도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집이 많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지역의 유력 국회의원과 유착한 토목 건축업자들로 인해 사회 인프라 사업이 엉망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자신을 지지하는 토목 건축업자들에게 일을 몰아주기 위해서 불급한 인프라 사업을 자신들 지역에 유치하는 데 혈안이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은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자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매년 예산국회에서 유력 정치인 간 뒷거래로 자신들 지역구에 급하지 않은 인프라 사업을 유치해 그것을 자신의 업적으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런 정치인을 예의주시해 총선에서 반드시 표로 심판해야 일본과 같은 길을 걷는 잘못을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수도와 전신주 관련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몇 개를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하수도가 없어도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습니다. 하수도가 있어도 그것을 하천에 흘려보내는 나라도 있습니다. 정화조를 설치하는 집, 퍼내기식의 집이 불결하다고 단정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프라는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정도면 됩니다. 전주도 지하에 묻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자금이 있으면 전기요금이 싼 것이 좋습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일본은 재해 대국이며 전기, 전화, 복구는 지상 설비가 더 빠르다. 지하화는 돈이 많이 들고 늦다. 시골이면 사람이 적어서 하수도를 정비해도 채산이 맞지 않는다. 펌핑이 합리적이다. 다음 댓글입니다.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은 한 가정당 하수도 설비 부담이 매우 높아지고 수해시에 오수가 역류해 막대한 피해가 될 수 있지만 개별 정화조는 구조상 그런 일이 생기기 어렵다. 따라서 하수도는 일부 시가지로 한정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합병 정화조를 의무화해 설치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도쿠시마 현의 시책은 적합하고 지방의 모델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다음 댓글입니다. 돈을 들이면 보급률은 오르겠지만 비용 대비 효과를 생각하면 정화조가 낫다. 단순히 보급률이 오르면 되는 것도 아니다. 퍼내기식 변소가 나쁜 것도 아닐 것이다. 다음 댓글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감소가 확실한 지방까지 하수도를 정비할 여유는 지금의 일본에는 없습니다. 하수도 정비 및 유지 관리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고 도시부는 인구가 많아 폐의할 수 있지만 인구가 줄어든 지방에서는 하수도 사업이 재정상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전주 지중화는 외국에서는 확실히 늘고 있지만 일본은 지진 대국입니다. 각국을 따라하면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